자, 기본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창조적 색을 어떻게 쓸 것이냐. 창조적 색. 자, 인간은 세상을 색으로 구분해요, 보통. 물론 카메라도 찍으면 색상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색상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한 어떤 의미적인 부분으로 특정 색깔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죠. 색은 다양함을 표현합니다. 색은 의미를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보여주고요. 심지어는 초점의 역할도 하고요. 심지어는 시간성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색이.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로 창조적으로 색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걸 한번 고민하면 좋겠는데요. 앞에는 이제 해외 작가들이 중국계 작가서부터 해외 작가들이 촬영하는 건데 되게 색을 물 빠진 듯한 농담 이렇게 흐릿한 색을 써서 임팩트 있는 부분만의 색조를 강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색을 자기만의 고유한 색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저건 카메라로는 100% 안 되고요. 보정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본인의 기본적인 색에 대한 인지가 넓어져 있으면 저런 부분을 보정을 통해서 손쉽게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조적 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 자, 보세요. 쿠바에서 찍은 슥장의 사진입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 창조적 색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색이 조금씩 돌아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메라 롤로만 보정을 한 건데요. 카메라 롤을 써서 화배를 좀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스킨색을 조금 바꿔준다든지 이런 형태로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저 색채로 표현하는 왜 저렇게 저 색채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색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감정적 이입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 감정적 반응을 극대화시키려고 사진에서 저런 형태로 색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는 사진에서 유치함 또는 유혹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쓰고 있어요? 색을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유치찬란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색을 진중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가가 생각하는 의도, 그 사진에서 나타나는 느낌, 감정, 분위기 이런 것을 색이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사진가는 표현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창조적 색을 어떻게 갖다 쓸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사진가가 사진의 그 색상을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거는 색상 아이디어를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으시면 아실 만한 작가 중에 매거넘 작가 중에 알렌 하비라든지 아니면 칼라를 또 잘 쓰는 알렉스 웹이라든지 이런 작가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사진을 한번 보시고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색상의 범위나 채도 또는 색상의 다른 색깔의 비중 문제, 비율 뭐 70대 30으로 간다든지 이런 비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분위기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색은 색조와 채도 명도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색상이라는 것 자체는 뭐죠? 색깔을 얘기하는 거죠.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색을 가지고 어떤 색조로 또는 채도 진하게 갈 것이냐, 흐릿하게 갈 것이냐, 밝은 색을 쓸 것이냐, 아니면 어두운 색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컬러를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진에 창작적 의미를 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뭐 해외 작가들의 사진인데요. 굉장히 차분한 색을 써가지고 잘 표현하고 있죠. 남미 계열의 사진 작가분이신데, 저도 저 사진 무지장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저렇게 작가분들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의 색상에 취향에 맞는 표현들이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사진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색상만 잘 사용해도 추상적인 부분들을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추상적 사진이라는 건 특정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형태냐, 질감이냐, 패턴이냐, 또는 이런 색상이냐, 이런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감상자에게 감상적인 연결고리를 단초를 제공해서 그것을 읽어드리게끔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색상만을 잘 활용하는 요즘 뭐 미술에서도 단색화가 유행을 하죠. 단색화. 그래서 하나의 색만 가지고도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돼서 그 심오한 세계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에서도 이런 컬러를 사용해서 추상적인 사진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사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도로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거 하고요. 그 보드블록 사이에 있는 네잎크롭 하죠. 있는 사진인데 저것도 그냥 보색 대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색. 그래서 대담한 색을 어떻게 갖다 쓸 것이냐 이거죠. 추상적인 사진에서는 가장 임팩트가 되는 게 뭐냐면 시각적으로 강렬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블록별로 색을 몇 가지를 쓸 것이냐, 한 두 가지 색만 써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예제로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비 오는 날 또는 그림자 이것만 가지고도 저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프레임의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단 하나의 색상으로 전체 프레임을 채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색하고는 상관없이 주된 부분의 시각적 초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계는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계는 감정이 있다. 그래서 이 감상적 가치. 자, 파란색, 여유로움, 낭만, 희망, 또는 진한 파란색, 추워, 외로워, 겨울이야 등등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죠. 뭐 적색은 반대죠, 반대. 일몰의 아름다운 포근함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붉은색 소방차가 지나가면 위험 또는 들어오지 마세요 경고 표시 이런 것들이 다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시화시켜서 내 사진에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색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간단한 팁 몇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셨을 때 더 많은 부분들의 색에 대한 지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입문편에서 간단하게 색상 대비로 표현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진은 보다 발전적으로 바뀌리라고 봅니다. 미학적 사진 학교에서는 제가 1000여 명이 넘는 그 수강생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가장 먼저 하는 말,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 미학적 사진을 만나고 제 사진이 바뀌었어요. 이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고 그 말이 또 너무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작은 것을 하나씩 실천해 갈 때 오랜 타상에 젖어 있던 부분들이 하나씩 바뀌면서 여러분 고유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만의 스타일의 사진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일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도시의 일몰이죠. 그래서 시각적 이제는 무게에, 색이 갖고 있는 시각적 무게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겉으로만 봤어요. 색상으로 대비를 봤어요. 근데 시각적 무게, 하나의 프레임 내에는 시각적 무게가 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어떻게 시청자에게, 보는 사람에게 그쪽으로 유도하고 관심을 끌어올 것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근감을 표현할 때 앞에 있는 건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래야 깊이가 만들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전체 화면 중에 큰 피사체가 있으면 글로 시선이 끌립니다. 반대로요. 전체 화면은 공허하게 넓은데 저쪽에 작은 피사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시선이 또 글로 갑니다. 이거는 어디가 정답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느낌상 무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시면 되겠고요.